페어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단 한 번의 도포로 어두운 모발을 밝은 모발로 세계 최초의 혁신적인 컬러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좀 풀어서 보자면 제가 이 페어라는 제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희의 입장은 뭐였냐면 어쨌든 염색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연모제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연모제의 특징은 뭐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자극이 있다 없다, 색상이 오래간다 안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자연 색소는 표백을 하는데 인공 색소는 표백을 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는 항상 탈색이라는 매뉴얼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탈색을 하다 보니 색의 유지가 잘 되질 않아서 자꾸 문제가 이제 된다예요. 그래서 이 페어라는 연모제는 만약에 메모가 좀 가능하시다면 페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색소이든 인공의 색소이든 무조건 표백이 되는 염색약. 여기서 말하는 자연 색소는 염색하지 않은 자연 모발, 버진 헤어 이런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인공 색소라고 하는 것은 어둡게만 염색된 게 아니라 모든 미용실에서 아니면 집에서 셀프로 하든 밝든 어둡든 새치 커버이든 어떠한 염색이든 인공의 색소를 갖고 있는 것들은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색소 더하기 인공 색소를 동시에 표백하는 연모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지금까지 사용했던 탈색제는 표백만 시키는 줄 알았는데 페어라는 연모제는 표백과 동시에 발색도 해요. 즉 발색은 색을 표현해주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이든 내가 희망하는 색상을 도포를 하게 되면 그 색상이 무조건 표현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표현되는 색상에는 색이 좀 이렇게 안쪽을 좀 열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색상에는 저희가 색깔은 별로 많지는 않은데 얘네들이 각각의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보면은 비비드 디자인 컬러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보면 레드 컬러 체인지라고 하는 데가 있고 이쪽에 보면 안티, 옐로우, 오렌지, 레드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색상들은 저랑 좀 같이 살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요. 여기 있는 이 색상 중에서 첫 번째 보면 리프트 크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리프트 크림은 오로지 탈색만 시키는 거. 얘는 색을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밝게 표백을 하는 게 목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백.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리프트 크림은 샵에서는 때로는 탈색제 또는 탈염제 대용으로 쓰기도 해요. 탈색제나 탈염제 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또는 리프트 크림은 어떤 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추천하냐면 오징어 머물, 헤나, 내지는 블루블랙 한 사람, 톤 다운 어둡게 한 사람, 새치 커버 하신 분들 이렇게 누가 봐도 정말 어둡다, 까맣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무조건 리프트 크림을 권장합니다. 난 일단 밝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색깔을 말하지 않고 난 오로지 밝게 하는 게 목적이야 라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일단 리프트 크림을 권장합니다. 그럼 왜 리프트 크림을 권장하느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호 색소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색소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는 가급적이면 표백을 하는 제품을 목적으로 사용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프트 크림을 권장을 합니다. 여기도 되셨어요? 자, 옆에 보시면 옐로우, 티티안, 코퍼, 레드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요 네 가지 옐로우, 티티안 블론드. 티티안 블론드가 레드 오렌지 생각하시면 돼요. 옐로우 색상, 티티안 블론드, 코퍼, 레드 이렇게 네 개의 색상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색상은 천하무적이에요. 얘는 헤나도 뚫고 들어가고 오징어 모물도 뚫고 들어가고 새치 커버로 1번을 썼다고 해도 표현되는 색.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색상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든 100% 표현되는 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여기는 옐로우, 티티안 블론드, 코퍼 레드는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던 반드시 표현되는 색.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시술을 하다 보면 빨간색을 원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빨간색을 약하게 만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간색에 흰색 물감을 타면 빨간색이 약해지겠죠. 그렇게 흰색 물감 역할을 해주는 게 리퀴드 크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채도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 리프트 크림에다가 옐로우, 티티안, 코퍼 레드를 혼합을 하게 되면 얘들이 조금 더 약한, 여린 이런 색상의 옐로우, 티티안, 코퍼 레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비율은 그럼 어느 정도로 하면 좋으냐? 평균적으로는 딱 비율은 3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대1, 리프트가 더 많이 5대1, 리프트가 더 많이 9대1. 파스텔 쪽으로 더 색을 여리게 하려면 5배나 9배 정도로 혼합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옆에 보시면은 퍼플과 푸쿠시아라는 색상이 있습니다. 이 퍼플과 푸쿠시아라는 색상은 얘네들은 베이스에 따라서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징어 먹물이 되어 있어도 퍼플과 푸쿠시아를 바르면 일단 표백은 돼요. 그런데 바탕이 갖고 있는 명도, 바탕이 갖고 있는 색소에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차갑게 표현된다, 따뜻하게 표현된다. 바꿔 말하면 보라가 적보라처럼 표현될 수도 있고 청보라처럼 표현될 수도 있고 핑크 색상이 빨간색 핑크로 보일 수도 있고 여린 핑크로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탕이 어두운 사람한테 표현을 하면 보라색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분위기 퍼플 색상 옆에 보면 푸쿠시아라는 게 있어요. 이 푸쿠시아가 핑크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이 여기 있는 퍼플을 바르면 이 퍼플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푸쿠시아 느낌이 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표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바탕의 색소량에 따라서 차갑게 혹은 따뜻하게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보면 라이트 브라운 있어요. 이 라이트 브라운이라는 색상은 어느 때 사용하느냐? 저는 새치 커버 하시는 분이 밝은 새치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탈색제 대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저는 라이트 브라운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원장님이 지금 현재의 여기는 속안의 색상은 좀 어둡고 겉머리는 좀 밝은데 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탈색제를 바르게 되면 여기는 지나치게 너무 빠지고 여기는 붉게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거예요. 그걸 막으려면 전체적으로 갈색의 느낌으로 색을 빼주는 게 낫지 지나치게 색을 많이 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 소비자가 원하는 거는 회색이라든가 파스텔이라든가 금발머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밝은 갈색 정도를 해줘라고 했는데 우리는 갈색이라는 탈색제가 없으니 무조건 밝게 빼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제일 많이 썼던 게 여기는 라이트 브라운이에요. 그런데 자 봐봐요. 여기는 퍼플하고 푸쿠시아도 바탕에 따라서 차갑게 나올 수도 있고 따뜻하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라이트 브라운도 똑같아요. 이 라이트 브라운도 해나한 사람한테 바르면 표백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갈색을 사용하니까 좀 더 붉은기가 많은 이런 갈색으로 표현될 수 있더라예요. 그래서 라이트 브라운을 사용하게 되면 붉은 갈색, 젓갈색 이렇게 표현되더라. 그럼 이 젓갈색의 느낌을 난 좀 약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리프트 크림을 써서 애초에 갈색의 기운을 좀 약하게 만들면 젓갈색의 기운이 좀 덜 들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다시 저 좀. 네. 그럼 이게 색치카가 밝게 하는 1순위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가 그럼 베이스가 몇 베이스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원장님. 여기 있는 이 색상들은 일단은 모든 색상들이 명도 표기가 없잖아요. 다 자기의 이름만 써 있어요. 그래서 동일 명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레벨 스케일을 따지자면 제일 낮으면 14, 제일 높으면 16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라이트 브라운인데 네, 그래서 14까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연모제의 레벨하고 10배는 차이 나요. 얘는 그쪽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세치 커버에 응용한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둡게 세치 커버를 되어 있는 사람한테 밝은 세치 커버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탈색하고 염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탈색했을 때 몇 레벨 정도 올라가요? 탈색 한번 하면 몇 번 올라가요? 근데 밑에는 붉게 나고 여기는 좀 아니 그걸 떠나서 그냥 몇 번이 나와요? 탈색 한 번 했을 때 레벨이 몇 번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13대 그 정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는 탈색의 색으로 13이 나왔다면 우리는 14의 갈색빛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연모제 있죠. 이 페어하고 레벨 스케일을 만약에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연모제에서 제일 높은 연모제가 13번? 14번? 이런 거 있으시다면 저희는 그냥 2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연모제하고 이 페어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탈색제 레벨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연모제 레벨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맞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쉽게 접근하면 이런 거야. 코팅 그냥 기억에서 잊어버리시고 자, 이 정도 되는 밝기인데 이분이 나 내일 다음부터는 이렇게 밝은 세치 커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탈색하고 염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탈색제 대신에 페어를 쓰는 거예요. 페어하고 염색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탈색하고 염색하는 거랑 페어하고 염색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탈색은 색을 다 빼려고 하는 게 목적. 페어는 고객이 필요한 색을 남기려고 하는 게 목적. 밝게 노랗게 뺀 상태에서 세치 커버를 넣어준 거랑 갈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세치 커버를 넣어준 거랑 누가 더 유지력이나 색상의 균일성이 누가 더 좋겠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색보다는 남긴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봐봐요. 여기 있는 비비드 디자인이라는 이 라인에서는 리프트 크림은 색을 주는 게 아니라 표메이크를 할 때만 사용하는 거. 소비자가 어떤 색을 원한다가 아니라 난 그냥 무조건 밝게 해줘. 그러면 리프트 크림. 이해되죠? 옐로우부터 티티한 쿠퍼 레드는 어떤 베이스를 갖고 있던 무조건 표현되는 색. 그런데 여기 있는 퍼플, 푸쿠시아 라이트 브라운은 바탕에 따라서 따뜻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차갑게 표현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해되시는 거죠? 자, 이 밑에 보시면 레드 컬러 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 레드 컬러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사용을 해야 되는 거냐? 얘는 눈으로 봤을 때 딱 잡아 들어가야 돼요. 딱 봐도 빨갛네? 딱 봐도 보라색이네? 딱 봐도 주황색이네? 즉 고객이 늘 레드 브라운, 쿠퍼 브라운, 퍼플 브라운 이런 걸 늘 했던 고객이 오셨을 때 나 이제 이 색상을 매트한 브라운, 애쉬한 브라운, 카키한 브라운 이렇게 쿨 브라운 좀 차가운 색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쓸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레드 컬러 체인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색상은 예를 들어 고객이 나 아쿠아마린색 해줘 그러면 우리는 이 색을 쓰시면 안 돼요. 왜? 레드 컬러 체인지는 붉은색을 매트한 쪽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서 쓰는 거지 표현의 색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러면 여기 있는 색상을 그래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에 딱 정해져 있어요. 원장님, 여기 선생님 이렇게 두 분. 그냥 딱 봐도 보랏빛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붉은 색소들은 눈으로 보이는 인공의 색소가 있는가 하면 모발 안에 숨겨져 있는 색이 있어요. 그 모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언제 나오느냐? 탈색제를 발랐을 때 표현되는 색. 이해되시죠? 머리가 어두운 사람에게 탈색약 바르면 약간 붉게 빠지는 사람, 주황빛이 살짝 도는 사람, 진한 노란빛이 나오는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거. 이 속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중화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안티 색상이에요. 제일 먼저 원장님들이 여기는 요 세 가지에 현혹이 되세요. 어머 이거 바르면 얘 한 방에 나오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이 세상에 그런 연못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애쉬 블론드, 스틸, 라이트 블론드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안티 맨 처음에 여기 동그라미 보면 안티 오렌지, 옐로우, 레드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여러분? 네. 즉 얘 무슨 소리냐? 탈색을 시킬 때 모발이 가지고 있는 기여 색소 중에 붉은색으로 탈색하는 사람, 주황빛으로 탈색되는 사람, 노랗게 탈색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막아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안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어느 때 내가 스틸을 쓰고 어느 때 애쉬를 쓰고 어느 때 라이트 블론드를 써야 되는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일단 좀 정해볼게요. 여기 세 개 중에서 제일 짙어 보이는 게 스틸이죠, 여러분. 네. 자, 이 스틸 색상은 파란 색상의 함유량이 많아요. 파란 색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건 결국은 붉은색을 최대한 중화하겠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걸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게요. 옆 페이지에 가면.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탈색 명도라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옆 페이지. 있죠, 여러분? 자, 이 탈색 명도에 보면, 봐봐요. 우리가 처음에 모발이 어두운 사람에게 탈색약을 발랐더니 모발이 점점 붉어지면서 진행이 되더라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1번의 블랙에서요, 2번, 3번, 4번까지는 전반적으로 다 무슨 색이 따라와요? 네. 빨간색이 다 따라다녀요. 명도가 어두운 사람은 표백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붉은색이 계속 표현되더라. 그러니 탈색을 하게 되면 붉게 나오는 탈색의 색깔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이해되시죠? 그럼 난 이 붉은색이 안 나오길 원한다면 붉은색을 중화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스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오렌지라고 써 있어요. 써 있어요? 6번도 오렌지가 써 있어요. 자, 5번과 6번에 해당되는 요 색상들, 7번 골드라고 되어 있죠. 이 골드 색상이 진한 노랑이에요. 노랑이 좀 진하면 구릿빛이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5번, 6번, 7번은 전반적으로 탈색을 시키면 계속해서 오렌지의 뉘앙스가 나오더라. 그 오렌지를 막아주는 게 애쉬 블론드예요. 명도가 8번이 가면 딥 옐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즉 8번, 9번, 10번은 다 주색이 뭐예요? 노란색이에요. 이 노란색을 최대한 중화하면서 밝게 해주는 건 라이트 블론드예요. 라이트 블론드. 됐어요, 여러분? 표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좀 보세요. 자, 모발이 어두운 사람은 명도 1번의 블랙이라면 이런 사람은 속 안에 색소가 너무 많아서 밝게 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여기에 중화까지 신경을 쓰면 얘가 생각보다 톤업이 많이 안 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블랙 처리된 사람은 저희는 중화가 목적이 아니라 표백의 목적으로 삼아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뭘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리프팅크 쓰는 게 낫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블랙에서 벗어나 조금 어둡게 염색했네 이런 사람들은 밝아지면서 무슨 색이 보여요? 붉은색이 많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주 새까맣게 염색한 사람 그 윗단계부터 나는 중화하면서 표백할 거야. 명도가 어두워 빨간색이 많아. 그러니까 스틸로 표백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갈색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갈색 머리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색이 오렌지일 거야. 그럼 오렌지를 중화하면서 표백해야지 애쉬 블론드예요. 그런데 탈색의 고객이 오면 노란색 올 거 아니에요. 탈색을 한 상태에서 다시 표백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노란색을 최대한 중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 블론드를 권장을 해요. 여기도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안티에 해당되는 애쉬 스틸, 라이트 블론드 이 세 가지의 색상 역시도 표현의 색이 아니라 중화의 색이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레드 컬러 체인지는 눈으로 보이는 인공적인 색소. 여기 있는 안티 라인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모발 안에 있는 색소. 같은 빨강인데 달라요. 같은 오렌지래도 다르고 같은 노랑이라고 해도 달라. 황금색 계열로 염색을 했다면 이거는 인공적인 거예요. 그런데 탈색하면서 노란색이 나왔다는 건 이건 탈색 후 기여 색소예요. 그런 기여 색소는 눈으로 보이는 색이 아니에요. 속 안에 숨어져 있는 색소이죠.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어는 총 색상을 가지고 선별을 할 때 일단은 비비드 디자인이라는 라인은 있는데 이 비비드 디자인에서 리프트 크림은 무색. 얘는 그냥 밝게만 표현할 때 대상자가 누구냐 그러면 헤나한 사람, 오징어 몸물한 사람, 새치 커버 전용 연모제, 톤 다운한 사람, 블랙 염색한 사람, 블루 블랙한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은 색소량이 너무 많고 누적이량도 많고 내가 터치를 언제 어디서 했는지 잘 찾아내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는 무조건 리프트 크림을 권장해요. 옐로우 색상 티티아 블론드 쿠퍼 레드는 어떤 베이스의 조건을 갖고 있든 무조건 표현되는 색. 퍼플 포크시아 라이트 브라운은 표현은 되나 바탕에 따라서 차갑게 표현될 수도 있고 따뜻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일단 얘부터 먼저 암기하시면 돼요. 레드 컬러 체인지는 눈으로 봤을 때 인공 색소가 표현된 사람, 오렌지 계열로 염색한 사람, 붉은 계열로 염색한 사람, 보랏빛 계열로 염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레드 컬러 체인지로 다른 색상으로 전환시킬 때 사용해요. 이해되시죠? 안티라는 라인이 애쉬, 스틸, 라이트 블론드가 있는데 이 색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색소가 아니라 모발 안에 숨어져 있는 기여 색소. 탈색을 했을 때 나와 있는 결과의 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둡게 염색한 사람은 붉은 색소가 많을 거야. 갈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주황색 빛이 많을 거야. 탈색한 사람은 노란빛이 많을 거야. 그래서 저는 항상 구분을 두 개를 줘요. 딱 봐도 빨갛다라고 판단이 되면 레드 컬러 체인지 쪽으로, 속 안에 많이 있을 거야 라는 느낌,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속 안에 많이 있을 거야 라고 느껴지는 데는 안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크게 표현은 이 세 가지 기준점에서 선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되셨어요? 자, 탈색은 회차에 따라서 정하기는 하지만 탈색은 우리가 대부분 산화제가 그나마 요즘은 9% 산화제를 쓰기는 하는데 사실은 파우더로 되어 있는 탈색제는 원래 9%는 권장하지 않아요. 원래 6%를 더 많이 권장을 하고요. 부분 할 때만 우리가 9%를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회색, 이 색상이 트렌드가 되면서 9%를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화상 입혀가지고 왜 인스타나 이런 데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파우더로 되어 있는 탈색제는 원래 피부에 닿지 않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피부에 안 닿을 수가 없잖아요. 속에가 얼룩이지니까. 페어는 탈색의 기능을 갖고 있는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크림 제형이에요. 이렇게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는 건 피부에 좀 닿아도 덜 작게 자극적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사용하실 때는 산화제만 조금 분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페이지에 보면 산화제가 있는데 여기 차방에 한번 보세요. 산화제가 표현은 총 4개예요. 강한 걸 쓰고자 한다면 스트롱을 쓰시면 되고요. 그거보다 낮으면 미디움, 그 다음에 쇼프트, 제일 낮은 게 웨리 쇼프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산화제가 제일 높은 스트롱이 대략 9%, 제일 낮은 베리 쇼프트 산화제가 대략 1.5%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 6%, 3%, 1.5%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 샤워제 염색할 때 톤 다운하는 산화제를 제일 많이 쓰는 퍼센테이지가 뭐예요? 3% 많이 쓰시잖아요. 페어는 1.5%인 베리 쇼프트 산화제를 써도 표백이에요. 즉 페어는 톤 다운의 기능이 없어요. 아무리 낮은 걸 써도 표백을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걸 쓰면서 톤 다운 시켜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건 오파 맞히는 거예요. 페어는 반드시 밝게 할 때 사용한다. 탈색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좀 진단을 좀 해가면서 할 건데 여기 계신 원장님. 첫 번째 모델분이세요. 원장님이 저한테 뭔가 색을 정해주지는 않았는데
현재 우리 샵에 제일 주로 많이 오는 고객은 저는 새치 커버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멋내기 염색을 하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여러분 매장의 주 매출은 새치 커버잖아요. 근데 이 새치 커버의 고객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뿌리 염색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즘에 이제 매스컴의 사람들 자체가 톤이 다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새치 고객분들도 요즘 염색을 좀 밝게 하려고 노력은 하시거든요. 근데 미용실에서 잘 안 해줘요. 왜? 밝게 하려면 탈색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미용사는 데미지가 입을까봐 걱정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탈색은 계속 안 좋다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 들었다 보니까 약간 좀 겁을 내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죠. 그런데 이렇게 염색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밝게 하려면 어쨌든 단 한 번은 표백을 시켜야 돼요. 인공색소는 인공색소끼리 표백의 능력이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밝은이라고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표백을 하고 나서 해야 그 다음부터 밝은 새치 커버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는 항상 톤업을 하되 좀 밝은 갈색빛을 남기는 톤업을 좀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랑 한번 해봐요. 고객이 오시면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은 대략 1cm, 한 1, 2cm 정도 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헤어를 접근하실 때는 이런 거예요. 염색은 무조건 원터치는 아니잖아요. 새로 자란 기장에 따라서 원터치, 투터치, 쓰리터치 이렇게 되는데 페어도 똑같아요. 근데 페어는 기준점이 뭐냐면 봐요. 일반적인 모든 염색은 새로 자란 부위를 먼저 바르고 방치할지 안 할지 정해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뿌리 염색만 했다면 페어는 새로 자란 머리카락은 나중이에요. 염색이 되어 있는 데가 먼저예요. 왜? 인공색소랑 자연색소랑 둘이 똑같이 표백량을 바르면 인공색소가 더 표백이 더디니까. 자연색소가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붙잖아요. 그리고 두피는 피부열이 가까우니까 더 표백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버진에어 염색법을 따라요. 우리 최초의 염색이 오시면 줄기나 끝쪽을 먼저 바르고 점점 안쪽으로 가듯이. 그래서 원장님한테 우리가 약을 도포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없다, 그냥 전체 자연무이거나 전체 염색무이거나 전체 탈색무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원터치예요. 그런데 새로 자란 센치가 이 사람이 1개월 남짓됐다 그러면 투터치예요. 그런데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2개월 이상 됐다 그러면 3터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염색한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러면 한 2달 됐어요? 그러면 이분은 새로 자란 센치가 얼마 되진 않아도 3터치예요. 염색이 되어 있는 데가 첫 번째, 새로 자란 2cm에서 0.5 기준, 0.5를 제외한 중간에가 두 번째, 그리고 뿌리 가까이, 두피 가까이가 세 번째, 그래서 3터치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 후 그런 다음에 고객이 희망하는 밝은 새치 커버 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다시 염색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저 하면 이분이 이제 마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정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새치 커버를 밝게 해줘 라고 하면 1차적으로 저희는 라이트 브라운을 권장. 라이트 브라운을 단독으로 쓸 건지 라이트 브라운에 리프트 크림을 혼합해서 쓸 건지 얘만 정해요. 단독으로 쓴다라는 건 갈색을 좀 더 많이 채우려고 할 때이고, 리프트 크림을 혼합을 하겠다는 건 좀 더 여린 갈색, 밝은 황갈색 얘를 남기려고 한다. 이 두 가지에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술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장님 모델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원장님이 좀 딥해요. 안쪽에 흰머리가 많은 데는 보랏빛이 좀 많이 보이는데 끝쪽으로 가면 갈수록 많이 어둡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한테는 약간의 하이라이트 처리를 주면 그렇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장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요즘 시니어 염색이라고 해서요, 오히려 백발인 사람이 요 앞에만 오히려 어둡게 염색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들 많이 하세요. 왜냐면 요즘은 흰머리가 너무 퍼센테이지가 한 70%, 80% 이상 되는 사람은 흰머리 염색을 오히려 안 하려고 하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나 그냥 흰머리로 살래. 이런 분들 많아요. 왜? 텔레비전에서 자꾸 회색머리가 노출이 되니까 흰머리를, 자기 흰머리를 멋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희는 오히려
앞쪽의 라인에 명도를 내려서 얼굴의 윤곽을 차라리 뚜렷해 보이는 쪽으로 권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은 이미 앞쪽으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은데 여기만 하이라이트를 조금 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베이스에 하이라이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색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를 주겠다. 그러면 지금 색상이 총 14개가 있잖아요. 자, 이 중에서 어떤 색상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보고 싶으세요? 일단은 레드 컬러 체인지랑 안티라인을 쓸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갖고 있는 이 다크한 보라에서 밝은 보라의 포인트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 하이라이트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면 어두움을 밝음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 리프트 그림이에요. 맞죠? 어두움을 여리게만 만들면 돼. 예를 들어 지금 원장님이 갖고 있는 이 보라색이 색소가 한 100개인데 내가 50개를 이리저리 꼬개버리는 거죠. 그럼 밝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리프트 크림.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퍼플 색상도 있고 푸쿠시아라는 색도 있고. 그런데 푸쿠시아가 더 효과적이에요. 왜? 이 상태에서 보라를 이렇게 되는 건 결국은 색을 좀 더 채워주는 게 목적이니까 의미가 좀 안 맞죠. 그래서 차라리 푸쿠시아 하셔도 되고요. 레드 색상. 그걸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중간에 하이라이트를 해서 약간의 음영 차이를 주는 이 효과로 쓰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 원장님이 나 이 보라가 최대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이럴 때 우리는 보색 관계라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엔 누구예요? 바로 안티란다. 레드 컬러 체인지 쪽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레드 컬러 체인지에서 기준은 누구냐면 아쿠아 마린이 기준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색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보색판과 페어의 보색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보색판에 보시면 원장님이 갖고 있는 색상이 퍼플이죠, 여러분. 그 퍼플이라는 이 색상에서 마주보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린 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니까 아쿠아마린에다가 그린의 색상을 첨가해서 최대한 보라의 색상을 여리여리하게 만들어서 고객이 희망하는 다른 색상으로 전환할 때 사용하셔도 돼요. 단 여기서 주의가 뭐가 있느냐, 매니큐어라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페어는 알칼리 연모제예요. 그러니까 성질이 알칼리는 무조건 알칼리는 모든 알칼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알칼리와 산성은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한 번에 된다. 이건 조금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주기적으로 하신 분들은 저희는 하이라이트 처리 쪽으로 얘기를 하지 중화 쪽으로는 잘 권장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쓰고 있는 매니큐어가 좀 오래가는 제품이야 라고 한다면 더더욱 테스트가 필요해요. 오래 간다라는 건 안 빠진다라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 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은서 씨 같은 경우에는 염색의 퍼플이거든요. 이런 퍼플은 100% 그냥 한 방에 다 깨져요. 네, 매니큐어는 테스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지금 가운데 요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이 있고 기존에 염색이 되어 있고 그쪽에는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한 이 케이스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저런 고객분들 많으세요. 그죠? 그래서 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페어를 써서 톤업을 해도 되는데 저런 분들한테는 약간 분메시를 이용을 해서 약간의 발레아주 같은 느낌을 좀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레아주는 항상 어렵게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똑똑한 제품이 있으면 시술도 편해져요. 단지 제품이 좀 생소할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장님 발레아주를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이 예약손님 하나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브러쉬를 매시라는데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인스타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붓매시, 브러쉬 매시 이거 요즘 많이 나와요. 빗매시에 관련된 건 다 저희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브러쉬를 이용해서 호일워크를 저희는 브러쉬 약칠을 합니다. 호일로 잘 싸지 않아요. 네, 그래서 호일워크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발라도 40분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브러쉬 매시는
본인들이 연습 좀만 하면 19님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력비를 줄여야만 고객들한테도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그만큼의 돈을 더 받아야 되니까 고객이 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힘들면 고객이 자꾸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런 패턴을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은 기존에 탈색을 하고 늘 염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나 이제 탈색은 그만하고 나 이제 페어를 좀 해볼래 라고 한다면 기존에 이 색상처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새로 자란 머리카락에 얘를 표백이나 중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분한테는 거기 보면 안티라인에 애시스 라이트 블론드가 있었어요. 있죠 여러분? 자, 이분한테 할 수 있는 색상은 제한적이에요. 왜냐면 새로 자란 머리카락은 붉은색이나 주황빛이나 노란색빛 이 세 가지가 다 표현될 수 많이 남아 있는데 줄기나 끝 쪽은 탈색을 시켜서 색을 거의 다 빼낸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결과의 색도 매트한 쪽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새로 자란 부위만 우리가 정확하게 딱 바르면 스틸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새로 자란 머리카락은 붉은색이 많을 게 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약은 기계처럼 바를 수가 없어요. 약은 이염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오버랩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 중화시킨 그 자리가 다시 또 내가 중화를 시키는 약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하얗게 변한다거나 회색빛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반드시 저희는 라이트 블론드만 권장합니다. 왜? 라이트 블론드는 이염이 돼도 여기 있는 인공 색소를 표백할 뿐이지 멜라닌을 크게 건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무리 속에 머리가 많이 자랐다 해도 무조건 라이트 블론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실기를 저랑 좀 같이 해보면서 좀 할 건데요. 일단 원장님 혹시 희망색 있으세요? 그럼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원장님은 모델 괜찮으세요? 해볼만 하시겠어요? 소독 시키는데 상관없어요. 펌들 이런 거 나와도 되고 매직여자. 그러면 원장님은 상관없이 어차피 표백상만 우리가 좀 본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봐봐요. 내가 염색을 할 때 원가가 좀 많이 안 들어가도 결과가 만족스러우면 우리는 충분히 요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색깔 쓰는 것보다는 리프트 크림을 써서 그 느낌을 좀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거랑 이거랑 섞기도 해놔요. 아니요, 저희는 단독을 써요. 단독 이거 쓰고 나서 다시 해요. 지금 원장님의 베이스라면 굳이 색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먹었기 리프트 때문에 리프트 크림만 쓰는 게 오히려 더 나았어요. 그래서 원장님 그렇게 괜찮으신 거죠? 선생님. 네. 네네. 예를 들어서 저희 머리가 이게 지금 탈색 머리잖아요. 네. 이걸 제가 탈색을 탈색하고 하고 싶어요. 염색하신 거예요? 네, 네. 이걸 회색하고 그 회색 계열로 가고 싶으면 여기서 어떤 색으로 넣어야 돼요? 일단은 지금 현재 이런 거예요. 탈색을 했더라도 결국은 염색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케이스는 우리가 뭐라고 진단하냐면 탈색의 경험은 있으나 염색으로 진단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는 일단 어두운 갈색, 밝은 갈색, 밝은 갈색이잖아요. 밝은 갈색은 주황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나는 좀 더 회색빛으로 가려고 할 때 탈색제 대용을 쓰려고 해. 주황색이 제일 중화를 많이 하는 건 애쉬 블론드. 걔를 써서 중화.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원장님이 지금 여기가 염색한 게 아니고 탈색한 자체다. 그럼 라이트 블론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염색으로 해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탈색의 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 지금은 애쉬 블론드.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거만 애쉬 블론드만 들어가면 회색빛을 도는 이렇게 색상. 아니. 회색을 잘 표현하기 위한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고 다시 애쉬에 관련된 애쉬. 원장님 매장에 있는 회색 연모제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다시 염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라인은 탈색에서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걸 얘가 중화해 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탈색 2번 하고 보색 샴푸까지 한 결과가 페어 1회 한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존에 탈색을 여러 번, 탈색은 한 번에 못 끝내잖아요. 무조건 2번 아니면 3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색 2번 했을 때 표백이 많이 되고, 표백이 많이 돼도 찐노란 포인트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원장님들이 요즘은 이제 인스타를 보다 보니까, SNS를 보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보색 샴푸, 토너 염색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화까지 해주죠. 그래서 모발을 좀 창백하게 만드는데 그걸 동시에 해주는 게 안티라인이에요. 그래서 탈색 2번과 보색 샴푸까지 한 결과가 애쉬나 스틸이나 나이트 블론드 썼을 때의 결과의 모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에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게 페어의 색이구나 이걸 느꼈어. 내가 지금까지 탈색했을 때 색이랑 페어했을 때 색이랑 이렇게 다르구나 그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신 게 저 2분이세요. 네. 네. 정말 다르네. 내가 지금까지 봤던 탈색이 아니네. 이걸 느끼셨어요. 일단 상한다 안 상한다가 2번째고 결과적으로는 그 색감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집에 줄 고객은 애쉬 계열 쪽으로 염색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탈색을 이제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근데 내가 탈색을 해서 하면 자꾸 바탕에 노래지는 현상 때문에 애쉬 계열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나는 탈색을 어쩔 수 없이 3번, 4번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그럼 그런 케이스는 손상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오히려 페어로 해보시는 게 더 안정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페어를 2번이나 연거푸 해도 돼요? 저희가 하루에 최대 3번까지 돼요, 원장님. 하루에. 그래서 이 3번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모발의 조건은 좀 어느 정도 맞은 상태이겠죠. 그래서 하루 최대 3번인데 2차 하고 나서 최초의 처음 도포는 최대 방치 50분. 걷어내고 다시 발라주고 30분. 걷어내고 다시 발라주고 30분. 그래서 하루에 총 3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중간 세척을 하지 않아요. 약을 걷어내고 새 약을 조제해서 다시 재도포. 그 다음에 최초만 터치가 끊어지고요. 2번, 3번 할 때는 무조건 다 원터치예요. 대신에 원터치를 할 때 약을 굳이 안 발라도 되는 자리가 있다면 점프. 안 바르고 그냥 요렇게 이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수를 좀 해가면서 진행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양쪽으로 딱 두시고요. 모델 하시는